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맛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아예 완전히 큰 푸대 같은 거를 쌀푸대처럼 큰 거를 내가 시킨 거야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잘못 산 거지. 그 코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우유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밥 두 끼 먹는 거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먹고 있지만 지금은 왜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돌머리인가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는 20분 동안 천천히 봤으니까 이걸 다 분해하고 뜯고 앉았지만 이 어려운 거를 지금 경험하니까 좋은 거야. 이거를 수능 가서 봤으면 어쩔 뻔했어. 수능 가서 처음 보면 그 얼마나 충격이야. 뭐 키스씬, 배드씬 막 너희들 그러잖아. 너희들이 아니라 다들 그러지. 누가 성능 좋은 걸 해주라 그랬어. 애 망칠 일이 있어? 부모님이 감시 안 하면 뭐를 할까요,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지. 11강 1번. Obviously, 분명히 우리는 특정 총량의 빛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 To read, 읽는데. 이건 뭐 당연하지? 어두운 데서는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In reading isolated characters or words. isolated 그러면 따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문자라던가, 뭐 단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된 그런 단어를 읽을 때에 그 최적의 그 자극, 빛 강도니까 빛의 자극 강도 이렇겠지, 순서가, 그치? 빛의 자극 강도의 최적의 수준이 결정이 될 수 있다. using 뭐를 써서 그 인식, 잠재, 여기서는 뭐 지연이라고 일단 썼는데 어쨌든 인식, 지연 과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니까 해석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을 많이 쓰지는 말고, 근데 일단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한 중반부부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풀 수 있게 되기는 하거든.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알아야지. 이게 뭐야? 읽는데 빛이 필요한데 따로 떨어져 있는 글자. 예를 들어서 아무 맥락도 없이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맥락이 있는 식으로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런 말이 써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진이라는 게 짐작이 되지.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isolated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뭐 문자라던가 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뭐 비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딱 그것만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 뭐 이게 푼지 분지 이런 거를 뭐 멀리서 알아봐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무슨 문자라던가 아니면 글자라던가 이런 거를 읽는 거에 있어서는 이 그 빛의 자극 그 강도가 당연히 중요해지겠지. 근데 이 빛의 자극 강도의 그 최적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한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지.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 보이려면. 아무튼 근데 이게 인식 그 지연 과제라고 했어. 원래 레이턴시는 무슨 뜻이야? 이게 잠복기라고 얘기할 때 그 잠복이야 원래. 그래서 뭐 레이턴시 피어리어드라고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뭔가 이제 잠재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병이 잠복기가 있다 그래도 몸 안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잠복했다는 얘기는 이미 몸 안에 숨어 있는 거니까 몸 안에 있는 거지. 존재하는 거지. 그랬다 나중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latent, T-E-N-T로 끝나야지 이게 형용사로 쓰거든. 잠재하는, 뭐 잠복해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여기는 지금 그걸 지연이라고 아래 일단 풀이는 하긴 했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잠복해 있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 천천히. 어쨌든 그래서 인식 잠복 그 과제를 사용하는 거 사용해서 그 인식 그 잠복 과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사용해서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중에서 뭐 문법적으로 따로 설명해야 될 게 있는지를 보면 그치. 읽기 위해서 뭐 이 정도고. 일단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인이 전치사니까 ing를 붙였고 그치? 그러니까 분리된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따로 떨어짐을 당한 분리가 된 뭐 이런 뜻이니까 수동으로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거의 최적의 뭐 결국은 이게 레벨 수준 이게 주어인 셈이지 그치? 그 빛의 자극 강도의 그 최적의 수준은 이게 주어고 can be determined 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써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해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거 isolated가 최근에 그 단백질이 되게 맛있는 단백질이 많이 있거든. 막 쉐이크가 되고 막 하는 그래서 바닐라
뭐 아이스크림 맛 뭐 이런 거 단백질 같은 걸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포대씩 막 한 통씩 막 이런 통에 막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이렇게 해서 우유에 타서 우유에 타면 원래 별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러거든. 우유랑 단백질이 합쳐지면 막 살이 그렇게 찐다며. 근데 아무튼 이 단백질을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그 다음에 뭐 초코 맛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피넛버터 쿠키인가? 피넛버터 그런 그거는 실패했지만 아무튼 하나씩 계속 먹어봤는데 이게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맛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아예 완전히 큰 푸대 같은 거를 쌀푸대처럼 큰 거를 내가 시킨 거야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잘못 산 거지. 왜냐면 여기 isolated라고 써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니? 그러니까 분리 요청 단백질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게 만들어진 어떤 단백질이라서 사람이 어쨌든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을 좀 더 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서 몸을 만드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러려고 먹는 거지. 굳이 이런 거 챙겨서 먹는 게. 근데 이게 아이솔레이티드가 된 게 더 좋은 거였는데 내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써 있는 거를 사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일반을 산 거야. 그랬더니 막 그런 뭐야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막 몇 배나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코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우유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그거 밥 두 끼 먹는 거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먹고 있지만 지금은. 근데 어쨌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만들려고 먹는 건데 반대로 살찌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 아이솔레이티드라는 이 단어가 되게 볼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어쨌든 분리요청 단백질 해가지고 그것도 분리됐다는 뜻이겠지. 단백질을 뭔가로 뭐 따로 분리하는 어떤 기술을 썼겠지만 어쨌건 이게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게 어떤 것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만드는 뭐 이런 뜻인 거. 뭐 단어를 겸사겸사 알면 되겠고. 이건 아까 잠복 얘기했고 넘어가면 그래서 이 최적의 수준은 not so meaningful이야. not as가 so랑 똑같은 거야. 원래 우리 뭐 as 같은 거 쓸 때도 뒤에만큼 가운데 한 이런 as 이 원급 비교를 쓸 때도 앞에 not as 쓸 때 이거 not so로 바뀌기도 하거든. 그 비슷한 얘기라서 지금 이건 as가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as의 그 so랑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 그럼 not so meaningful. 그럼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when 뭐 할 때에는 그 dealing with 이거를 다룰 때에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읽기 상황을 다룰 때에는 이 최적의 수준 그 빛의 강도 아까 얘기했지. 그 빛의 강도의 그 최적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 않아. 아니면 or 아니면 even when 뭐 할 때 지금 when 여기도 있고 even when 심지어 이것을 다룰 때에도 dealing with 또 나오네. 뭐를 다루냐면 한 개의 단어를 인식하는 거. 근데 when 뭐 할 때냐면 그 단어가 그 맥락적인 그런 정보, 일정한 어느 정도 양의 그 맥락적인 정보와 함께 제시됐을 때, 제시된 상황에서 그 한 개의 단어를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개의 단어라 그러면 이 단어는 지금 떨어진 단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읽기 상황에서도 빛의 강도가 뭐 좀 더 세냐, 어느 게 최적이냐 이게 크게 의미 있지 않고 그냥 보일 정도로만 그냥 일정 수준의 빛만 있어도 사람들이 읽는 거는 가능하니까 이럴 때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 최적의 수준이라는 게 크게 의미 있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한 단어를 읽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근데 이 한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맥락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맥락과 함께 이렇게 제시된 상황이라면 그 한 단어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빛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앞뒤 맥락이 있으니까 빛이 약간 어둡다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그거를 보면 되니까 맥락이 도움이 좀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할 때 너희가 지금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 문장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 뭐 어떤 얘기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당연히 모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일본 애들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맥락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선생님이 다 이해하는데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돌머리인가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이게 진짜 정말로 어렵게 지금 나왔고 이 맥락이 뭔지는 사실 뒤에 가면 좀 더 쉬워지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너희한테 해설하는 입장에서 결국에 이 문장이 그래서 뭔데요를 뒤에까지 갖다 다시 설명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설명을 할 뿐이지 여기까지는 크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얘가 원래 하려던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만 설명하는 거야. 지금 크게 의미 두지 말고 그냥 따라만 와. 그래서 이 최적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읽기 상황을 다룰 때 deal with는 다루다지. 근데 이 다룰 때에는 when 다음에는 그냥 동사
ing 쓰기도 하지. 주어 동사를 생략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그치. 주어 동사가 지금 생략돼서 그 다음에 ing를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보통 쓰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인 읽기 상황을 다룰 때 혹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느 일정량의 그런 맥락과 함께 그렇게 그 단어들이 제시된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에는 그 하나의 그 단어만 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인식만을 다룰 때조차도 아무튼 이런 최적의 그 수준이라는 거, 이 빛의 최적 수준, 빛 강도의 최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최적 수준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를 다시 다 안 쓰고 이렇게만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만 지금은 알아들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그 when 할 때 그 단어의 입장에서는 제시가 되는 거고 수동으로, 그치? 이런 맥락과 함께, 그치? 그렇게 말했고 넘어가면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읽기 상황에서 그 강도는 작거나 혹은 전혀 없는 영향, 그러니까 작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할 거라는 거지. 뭐에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냐면 인식 그 시간 혹은 아니면 읽기 자체에. 그러니까 내가 읽는데 좀 인식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바로 딱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봐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지연이라고 한 거잖아. 잠복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뜻인 거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설명도 없이 띄엄띄엄 하나씩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서 그 인식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읽기에 그 강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읽기 상황에서는 그 빛의 강도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의 영향이 있거나 그런 정도일 거야. 근데 when 뭐 할 때라면 그것이 그냥 꽤 상당히 꽤 넓으면서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정도의 그런 가치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읽기만 해도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빛의 강도라는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 뭐 가치의 범위, 이 가치라는 게 무슨 가치야? 무슨 값, 무슨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 가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머더레이트니까 이게 높은 값, 낮은 값이 아니라 중간 값이란 얘기지. 중간의 값의 범위. 지금 이런 값이란 뜻으로 지금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그리고 적당한 그런 값의 범위 안에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읽기 상황 자체가 그럴 때에는, 그러면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던가 그 읽기에 미치는 영향이, 빛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거란 얘기지. 당연히 이게 뒤에 반전이 있겠지. 그치? 한번 보면, 이것은 will hold truth. hold true, 사실일 거야. 이거 왜, 항상 내가 얘기해. solemnly swear, 막 있잖아. hold,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는데, hold truth,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me God. 뭐 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럴 때, 그때 hold truth라는 표현 쓰거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실인 채라는 얘기지. 이것은 여전히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위와 똑같을 것이다. for 뭐에 있어서도냐면 자극의 물리적인 그런 악화?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야.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자극의 질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런 뜻이 그걸 악화라고 말하든 아니면 저하라고 하든 그치. 아무튼 그래서 이 자극의 그런 물리적인 악화, 다른 유형의 자극의 그 악화 같은 것에 있어서도 사실이야.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일 거야. 서치에서 뭐 같은 거냐면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 같은. 근데 어디에서냐면 무작위한 선이나 아니면 그런 점이 있는 그런 영역에다가 단어들을 배열한다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니? 그러니까 위에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여기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이에 어디나 얼룩도 있고 점도 있고 이게 무작위로 선도 있고 근데 여기다 단어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 이 점이나 선에 의해서 단어들이 가려질 수 있잖아. 근데 어디가 가려질지 모르지. 왜냐면 이게 지금 무작위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읽기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물리적으로 지금 이게 물리적인 자극들이잖아. 물리적으로 뭔가 정말 대놓고 겉으로 드러내고 지금 가리는 거지, 이 말들을. 지금 여기 아래 이 텍스트가 있을 때 여기에 무작위로 여기 점이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선이 이렇게 있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여기에 가려진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 일루미네이티드 이거 리딩인 거 이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앞뒤 맥락이 없는 단어를 갑자기 지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잘 뭔지 모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이 experience란 단어를 아는 상태에서 여기만 점이 있다. 그럼 이거는 안 보여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무 지저분하게 했으니까 맥락을 이해했으면 됐고 일단 지우면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만 다시 하면 그러니까 그 무작위한 뭐 선이나 점 같은 거의 영역 안에서 그 단어들을 배치하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 자극의 악화. 이 자극이라는 건 우리가 읽기 자극으로 주어지는 이런 것. 이 글자들 이런 게 우리한테는 지금 자극이지. 근데 이런 자극의 물리적인 다른 유형의 그런 악화 이거에 있어서도 사실이 될 거란 얘기야. 이 위에 사실이. 근데 이제 앞에 뭐라고 말이 나오겠고 이건 맨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풀면 되겠고 이것은 웬 뭐 할 때냐면 그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질 때야. 근데 with 이 자극과 함께 주어질 때야. 근데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냐면 to be read 읽힐 자극.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문서나 글 같은 거겠지. 읽힐 자극과 함께 이 맥락적인 그런 정보가 주어질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럼 맥락적인 정보가 있으면 좀 읽기가 더 수월해지잖아. 아까 봤지만 이 맥락에서 reading이라는 게 앞뒤로 reader도 나오고 막 한참 이런 상황에서 여기만 지금 가렸다고 쳐. 그럼 누가 봐도 이거 reading인지 알겠지. 근데 앞뒤에 아무 맥락도 없이 이것만 내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니면 아까처럼 그 isolated 된 상황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 읽힐 그런 자극과 함께 그런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빛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 그렇게 돼도 되고. 뭐 빛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는 맥락이 있는 게 더 잘 보일 테고. 그러니까 빛이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이런 맥락이 좀 더 있거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읽기에 도움이 되겠지. 내용상 일단 그렇지. 일단 끝까지 가보면 따라서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이야 that 그럼 이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문장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온전히 갖춰진 절로 이 팩트를 설명한 이거 동격의 대시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것이 그 has been degraded. 그러니까 그 악화가 되어왔습니다라는 문장이야. 그냥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 질이 좀 떨어졌어. 그 텍스트가 그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뭔가 아까 점이나 선에 가려졌든 아무튼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이게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지. will not matter.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much 많이는. to a fluent reader. 좀 유창한 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독자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당히 뭐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뭐 적절하게 이제 빛이 조금 있는 그런 읽기 상황에서라면. 그러니까 꽤 일반적인 상당한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이 그러니까 상당히 평범하면서 아니면 뭐 적절한 그런 수준의 그런 빛이 있는 그런 읽기 상황에서라고 하면 그럼 유창한 사람한테는 그 텍스트가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좀 가려진다 한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맥락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이잖아. 꽤 유창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그 글을 좀 많이 읽어봤거나 아니면 독서를 좀 잘한다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좀 쉽다는 얘기지. 근데 하지만 그것은 may have an effect.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누구에게는 경험이 없는 inexperienced reader. 좀 이렇게 숙달이 좀 안 되고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책 읽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who 아직은 cannot use 사용할 수가 없는 맥락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데 누구만큼이냐면 as에서 나왔지. 그 좋은 리더가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그 맥락적인 정보를 아직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리더들에게는 이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제 분위기를 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를 하는데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아래처럼 맥락을 아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플루언트한지, 얼마나 유창한지. 유창하다는 게 말만 유창한 게 아니라 이제 글 읽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쉽게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근데 그런 리더인지 아닌지에 따라 맥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빛이 그때는 그럼 조금 다른 때보다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어둡더라도 뭐 이런 아니면 뭔가 뭐 그렇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 뭐 빛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얘기한 건 뭐야? 빛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 또 좀 가려지거나 뭐거나 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자극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아래는 이제 뭐 읽는 거에 맥락이 있고 없고의 상황. 이건 의미적인 상황, 이건 물리적인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 근데 그게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읽기 경험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서로의 조합 같은 것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를 보는 거지.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이 뒤에 내용을 봤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 할 때냐면, 그 읽힐 그 자극과 함께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질 때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맥락적 정보가 주어지면 조금 읽기 경험이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일단 아래를 해석해보면, 소리 자극. 일단 소리가 나오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인식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리 자극이 강력해진다. 아닐 테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에 기대치 않았던 그런 뭐 위기가 뭐 생겨난다거나. 이거 다 이상하지? 그 다음에 그 정확한 텍스트의 그 읽기에 대한 그 숙련, 뭐 숙달 다 좋지. 그런 것이 disrupted, 방해를 받는다라던가.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또 틀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전 그 읽기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사전 읽기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전 읽기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그 악화되는 그 자극의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자극이 점점 심해지고 안 좋고 뭐 그런 그 자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악화하는 악화하는 그 자극의 그 부정적인 그 영향, 이것이 맥락이 있으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원래 악화한다 그러면 내가 읽기가 잘 안 돼야 되는 건데, 맥락이 있으면 그 읽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지금 되게 확실하게 5번이기는 해. 근데 이거는 1번은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번은 다른 거보다 단어가 어렵다는 얘기. 단어가 많이 어렵기도 해. 근데 지금 여기 봤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을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 답만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던가, 그 부분의 맥락이라도 이해한다던가, 결국엔 그렇게 될 거야. 시간도 부족하고 빠르게 이걸 해서, 지금 우리는 20분 동안 천천히 봤으니까 이걸 다 분해하고 뜯고 앉았지만 그거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근데 평소 연습을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로, 이런 표현들로 많이 봐두고 해두고 해서,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죠가 아니라, 이 어려운 거를 지금 경험하니까 좋은 거야. 이거를 수능 가서 봤으면 어쩔 뻔했어. 수능 가서 처음 보면 그 얼마나 충격이야. 근데 그 수능을 가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리 경험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자체를 지금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 좋지. 아직 수능 보려면 2달 넘게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노출됐다는 거 사실이 다행인 거지. 근데 그건 좀 봐두고 혹시라도 수능에 이게 나오면 그때는 우리 그거를 뭐 알아보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나오는 단어들도 다 수능에 가서 처음 봤으면 깜짝 놀랐을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공부하는 거에도 그럼 이게 의미가 있고 즐겁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왕이면 좋지. 같은 상황인데. 자, 일단 2번을 일단 해석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렵거나 단어가 어렵거나 하면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일단은 가다가 중간에 예시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준다던가 하는 거에서 조금 확 감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도 보통 그 실험에서 그럼 실험 내용이 뭐였는지를 본다던가, 그래서 그게 훨씬 쉽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놓고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얘도 어차피 중간에 예시가 나올 거니까 너무 막 단어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가면. 그래서 씬 라이팅이니까 씬을 쓰는 거야. 씬이 뭐야? 뭐 키스 씬, 배드 씬 막 너희들 그러잖아. 너희들이 아니라 다들 그러지. 근데 그 씬이 뭐야? 무슨 장면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라던가, 그래서 그 씬이야. 그 씬을 그런 쓰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각본가라던가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겠지. 씬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의 측면에서 리버서, 그러니까 확 뒤집는 거. 그 우리나라 말로 반전이지. 그 반전을 보는 것이 이게 주어야. 반전을 보는 것은 enables you,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이 to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가능하게 하는 거야. 네가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너의 그 재료들을 마인이니까 뭐니? 지금 이렇게 캐내는 거지. 채굴하다 그러나?
광산에서 이거 캐는 거 얘기하는 거지. 너의 그런 재료들, 자료들, 이런 물질이니까 이 너의 그 재료들을 캐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for the best surprise, 가장 최고의 그런 놀라움을 위한 그런 너의 재료들을 캐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뭐가? 이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측면에서 반전을 보는 게. 이게 이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이 서프라이즈를 by 뭐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건 문장이 이렇게 완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지극히 적지. 근데 분위기는 지금 봤지. 아, 이게 씬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고, 그 다음 반전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의 놀라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짐작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서 뒤에를 다 한 다음에 위에를 한번 보는 걸로 하자. 일단 내려가서, 그래서 implicit 그러면 이거는 암묵적인 거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 근데 뭐 explicit 그러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암묵적인 질문, 즉 뭐야? 뭐의 정반대인데? 뭐의 반대야? 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이 지금 이거는 동격이지. 암묵적인 질문, 즉 뭐가 뭐의 정반대인가? 라는 그 질문이 허락해 줍니다. 이게 질문이 지금 이거 단수가 주어니까 allow에 s를 썼지. 너로 하여금 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냐면 그 놀라움들을 발견하게 허락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놀라움들은 어떤 놀라움들이냐 하면 그 기대랑 그 다음 설정들. 근데 한 장면 안에서의 그런 기대나 아니면 그런 설정값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뜻이지. 보통 그 emanate란 얘기가 겉으로 이렇게 발산한다거나 뭐 내뿜는다던가 아니면 방사라던가 뭐 이런 거야. 발산. 아무튼 그래서 이 그 한 장면에서의 그런 기대와 그런 설정값들로부터 이렇게 뭐 발산되는, 거기서 뭐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놀라움들을 네가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지. 뭐가? 이게 무엇에 정반대지? 라는 이 생각이,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더 가보면 이것이 will have, 가질 거야. 좀 심오한 그런 영향을, 그러니까 큰 영향을 가지게 될 거야.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그러니까 이 임팩트라 그러면 사실은 막 충격이기도 하잖아. 그냥 영향력인데 되게 큰 영향력 얘기할 때 임팩이라고 하니까. 임팩트 있게 우리나라 말로도 이미 한국말로 쓰고 있어. 근데 on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 그 너의 전체 그 스크립트, 대본의 그런 통일성이라던가 뭐 일관성이라던가 응집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만일 이제 만일 같은 예시가 들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니까, 만일 한 캐릭터가 한 장면에 들어가. 근데 fighting for 어떤 장면이냐면 S는 싸우는 장면이야. for 뭐를 위해서 싸우는 거냐면 사과를 받기 위해서겠지. 그치? 한 사과를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사과를 받으라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한 장면, 이 장면으로 한 캐릭터가 처음에 들어가. 그리고 instead 대신에 ends up,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giving one, 하나를 주는 것으로 끝내. 하나가 뭐야? 지금 사과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사과를 받으려고 엄청 애쓰다 결국에 자기가 사과를 하게 되는 장면인 거지. 그것을 주는 것으로 만약에 끝낸다면, then 그렇다면 that 그것은 is a pleasant surprise. 좀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놀라움인 거지. 지가 사과를 받으러 가서 막 애쓰다 나중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오는 거. 그럼 되게 놀랍기도 하고 조금 재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만일부터 여기만 다시 보면, 만일 한 캐릭터가 한 사과를 위해서 이제 S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하나를, 그 사과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얘가 지금 캐릭터가 단수니까 enters, ends 지금 다 S를 쓴 거고, 이렇다면 그것은, 이 that은 그냥 지시네, 그지? 지시 대명사네. 그것은 좀 유쾌한 그런 반전, 놀라움일 것이다. 놀라움이다. 하지만 만일 한 캐릭터가 wants, 원해, an apology, 사과를 원하는데, 근데 ends up 어떻게 끝나냐면 being kidnapped by aliens.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지금 뜬금없다고 하잖아. 외계인에 의해서 지금 납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끝난다. 그런다면 그럼 이 관객들이 그게 혼란스러울 거지. instead 뭐 대신에? 만족스러운 거 대신에 혼란스럽게 될 거지. 근데 이렇게 납치가 되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이상하긴 하잖아.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뭔가 그게 시리즈로 뭐 나온다는 뜻이겠지. 납치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영화 자체가 그냥 납치되는 것으로 해결이 돼. 끝나. 그럼 당연히 관객들은 황당하겠지. 만족
만족을 받는 거, 만족스러운 거 대신에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거. 이거 다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ed를 쓴 거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뭐에 반대냐? 지금 아까 이 얘기도 했지만 내가 사과를 원래는 받고 싶었는데 준다던가. 이건 정확히 반대의 얘기인 거잖아. 근데 두 개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끝날 때 사람들이 황당히 하는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편 같은 걸 지금 알려주는 거기도 한데, 그럼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이 놀라움은 발생한다. 주어 동사. 이게 온전히 문장이 이미 끝난 거야. happen 같은 경우는 일형식이잖아. 주어 동사로 끝났어. when 뭐 할 때 한 그 행동이, 그러니까 한 뭐 행위가 그러니까 한 작용이 반작용일 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그것에 대한 게 반응이 될 때. 혹은 아니면 그 organic offshoot이야. 이게 offshoot이라 그러면 원래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뭇가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offshoot이라고 보통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뭇가지라고도 얘기하고, 왜 우리가 평소에 뭐 브랜치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한 회사가 본사가 있으면 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얘도 지금 오프슛이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새로 나오는 나뭇가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분파라던가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결과물이라던가 뭐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오르가닉이니까, 이거 지금 식물로 비유했으니까 오르가닉이라고 쓰겠지. 오가닉은 뭐니? 다른 거 뭐 넣지 않은 정말 자연 그대로의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쁜 거 넣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비료, 화학 비료 이런 거 쓰지 않고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뭐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그런 뭔가 다른 영향이 없는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런 파생물, 그런 것일 때에 그때 놀라움이 일어난다. 자연스러운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파생물일 때, 아니면 그 행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반작용일 때, 그럴 때, 반응일 때,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반응일 때. 그래서 지금 from이 여기 보면 a reaction이랑 offshoot, 여기를 괄호로 이렇게 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반응이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결과물, 뭐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그럴 때에 그 놀라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넘어가면, 그러니 지금 이 명령문이야. 주어가 없이 동사를 지금 원형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그 기대를, 여기 지금 두 가지네. 그러니까 이 뭐 설정을 만들어내라.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는 그 기대를 비틀어라. 이게 지금 반전을 만든다는, 이게 트위스트라는 것도 사실 반전이라고 쓰잖아. 아까 뭐 리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설정을 만들어내고 그 기대를 비틀어라. 기대를 반전시켜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래서 혼란은 온다. 어떨 때 오냐면 jarring action. jarring 뭐야? 삐걱거리는 거, 뭐 그런 거, 삐걱삐걱거리는 거, 부조화하는 거, 뭐 이런 거 jarring이야. 그냥 jar 자체가 어딘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뜻이 있거든. 그냥 뭐 이런 단지 말고도. 근데 단지 꿀단지 같은 거 단지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단지 말고도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고 뭐 어딘가에 부딪히고 충격을 주고 이런 게 다 jar인데, jarring 하는 거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부딪히느라고 충돌하고 이렇게 삐걱거리고 막 이런 액션.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액션이고, 뭔가 되게 못하니까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이러겠지. 지금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삐걱대는 그런 그 액션이 left field에서 나올 때, 이런 말 어렵지 당연히. left field 뭐야? 이 야구 같은 데서 우익 좌익 할 때 그때 그 좌익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좌익이라는, 보통은 야구 선수들이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서 그런 걸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잘 안 던진다는 거지. 이것도 상상이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나는 옛날에 외울 때 그렇게 이해했거든. 반야구를 해봤기 때문에, 야구의 룰을 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 여기서 점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이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씩 밟고 1루, 2루, 3루를 밟고 있다 그러면 3루에 있을수록 위험해. 얘가 잡히면 얘가 점수를 못 따니까 가능하면 공을 던지면 내가 이쪽으로 던지는 게 좋지. 잡히려면 얘가 잡히는 게 낫지. 얘가 잡히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더 많이 던지나 보지, 확률적으로. 근데 얘가 이쪽으로 안 던지고 이쪽으로 던진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어.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외울 때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left field라는 게 그 좌익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거를 얘기한다고 하거든.
보통 이제 의외의 뭐 색다른 이런 뜻으로 써. 레프트 필드에 뭐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왕이면 던지지 않는 쪽. 아니면 또 하나로는 난 그 좌익이라는 게 왜 사상적으로도 좌익이 있을 수 있잖아. 우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지. 보수적인 거면 다 누구나 예상할 만한 당연한 어떤 거로 간다 그러면 좌익의 길은 뭐야? 그거의 정반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다르다는 쪽은 좌익에 가까워야지. 진보에 가까운 쪽인 거지. 상식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 레프트 필드라는 말 자체가 뭐 예상치 못한 아니면 뭐 색다른 뭐 이런 뜻이 있어.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몰랐을 거니까 해석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긴 하고 여기는. 근데 어쨌든 혼란이라는 것은 그런 이 문장 자체가 아예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 혼란이라는 것은 그런 좀 삐걱대는 그런 행동이 좌익이니까 뭐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나올 때 그럴 때 생기는 거지. 지금 아까처럼 내가 사과를 찾으려고 애쓰는 애가 갑자기 납치당한다던가 그럴 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왔었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왔을 때 이 혼란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 해석을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을 자꾸 보라는 게 이전에 왔었던 것,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한 것, 이런 단어들을 너희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칠 때 말이야. 우리가 기대한 것,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이게 얘가 혼란하는 거랑 이게 즐거운 서프라이즈, 아, 이거 두 개는 반대되는 내용이겠구나. 이런 거 정도의 큰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아무튼 그 정도만 알기를 얘도 기대를 할 거야. 이 문제를 낸 사람도.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아래 일단 해석 5개 먼저 한 다음에 이번에 넣어볼까? 보면 그럼 연극에서 그러니까 극에서 유사한 그런 장면들을 버리는 것에 의해서 유사한 장면을 버리라는 게 지금 이 맥락이랑 전혀 상관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what has come 이 전에 왔던 거 before니까 이 전에 왔었던 것을 as a source resource니까 자료로서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왔었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그 자원으로 사용하는 거 지금 이 얘기인 거지. 그 전에 얘가 그 사과를 원했던 애가 있어. 그럼 사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사과를 자기가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이게 유쾌하고 재밌어진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에 왔던 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전에 왔었던 것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맥락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2번일 것 같고 3, 4, 5번 마저 해보면 더 답 같은 게 있는지 보려면 다 차원의 그러니까 여러 차원의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소개하는 거, 도입하는 것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즉시 그 관객의 그 기대를 숨기는 것이고 지금 숨긴다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비판하는 거는 더 나오지도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컨벤셔널이라 그러면 기존의 관습적인 그런 원칙이야. 뭐를 반전을 만드는 것에 공식처럼 사람들이 항상 쓰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 반전을 만드는 것에 관습적인 그런 원칙을 비판하는 것에 의해서 이거 지금 다 아니고 2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에 내용을 어렵게 만들 때는 보기에 헷갈리거나 비슷한 것까지 넣지 않는다고. 그럼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거랑 비슷한 맥락은 하나밖에 없어서 답은 2번인 거 알면 되겠고 오케이 일단은 고생했어. 이거 좀 당연히 좀 어렵고 내용도 좀 그렇기도 하고 단어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얘가 이 말에 넣을 말이라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뭐 긍정 부정 하나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볼 때 보면 답 찾다가 하나가 답인 것 같아. 근데 2번으로 그냥 딱 고르면 안 되지. 3, 4, 5번도 봐야 돼. 더 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조금 더 그럴듯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대충 보고 지나가지 말고 꼼꼼히는 봐야 된다. 일단 좀 어렵긴 했나 보다. 시간을 꽤 썼네. 3번으로. 3번. 선생님들이랑 케어기버.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말로는 돌봄이잖아. 그지? 돌봄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보호자라던가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육하는 사람. 뭐 돌봄이는 제공해야만 한다. 충분한 시간을.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뭐 하도록이냐면 explore, 탐험하도록 그 기술 도구들을 탐험하도록 도구들이 아니라 단수로 썼네 그치? 기술 도구를 탐험할 그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탐험할 시간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근데 이 2의 내용상 주어를 4에다 이렇게 넣었을 뿐이지 그치? 탐험하기 위한 뭐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다 좋아. 뭐 하기 전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그 레슨, 그 수업을
그것을 사용하는 그 수업을 마련하기 그 전에 그 얘를 먼저 탐험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그걸 활용한 거를 바로 나가면 애들이 당황하겠지. 지금 그 얘기고. before 전에 지금 ing를 썼고, 그지? before 지금 전치사로 처리한 거지, 그지? 그 다음 넘어가서 before 뭐 하기 전에냐면 또 아이들의 태블릿 PC 사용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준 거지. for instance 이게 맨 처음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의 태블릿 PC 사용 전에 선생님들은 할당을 할 수 있다. 뭐를? 그 교습 시간을 in 뭐에다냐면 전체 그 교실 그 세팅에다가, 그러니까 전체 그 교실 세팅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그 수업하는 그 환경 속에서, 아까 그 셋 다 같은 느낌이지, 그치? 전체 수업의 그 환경 그 안에서 그 교습 시간을 그 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에 뭘 하냐 하면 그 선생님들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with 뭘 가지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지. 네, by 뭐에 의해서냐면 step by step, 단계별로 그 사용하는 것을 모델링, 자기가 모델이 돼서 보여주는 거야. 모범이 되는 것을 통해서지. 그러니까 뭐 시범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 for 얼마냐면 10에서 15분 동안에. 지금 여기 해석만 쭉쭉쭉쭉 왔는데 어려운 문법이 없기는 해서 그냥 해석을 한 거거든. 근데 빠르게 그냥 해석만 다시 하면 선생님이라던가 뭐 보호자, 선생님과 보호자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 수업을 마련하기 이전에 그 기술 도구를 탐험할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의 그 태블릿 PC 활용 전에 선생님들은 그 전체 그 수업 그 세팅 환경 속에서 그 교습 시간을 따로 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그 선생님들은 그 10에서 15분 동안 단계별 활용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모델링을 해주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시범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다. 됐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고, 뭐 what to do 이런 거 많이 봤을 테고, 그지? by 이런 전치사 나오면 계속 동사가 ing 쓰고 있고, 그지? 나머지 during 뭐뭐 동안에 이거 어렵지 않아, 그지? 넘어갈게. 그래서 this first step, 이 첫 번째 그 단계는 포함한다. how to turn on, 어떻게 켜는지, 그리고 turn the volume up and down, 어떻게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지, 그러니까 볼륨을 조절하는지.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turn on the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거 태블릿 PC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태블릿 PC를 켜고 그 다음에 뭐 볼륨을 뭐 높이고 줄이고 하는지 이거를 포함한다. 그리고 how to open an app, 앱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앱을 어떻게 여는지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겠지. 그래서 how to 뭐 이러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해도 되고 뭐뭐 하는 방법 해도 되지만 아무튼 이게 명사인 거지, 그치? 명사로 처리한다, 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거 다 명사로 처리하지. 그래서 이 탐험 시간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정도겠지? 그것이 허락하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to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allow는 to를 쓰지, 그지? 목적어가 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근데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be aware of, 인식할 수 있게. how, 어떻게 그들이 이 기술을, 그들의 그 학습을 증가시키면 좀 이상하고, 그지?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지? 학습의 증진을 위해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그들이 사용할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해주기 때문에 이 그 탐구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허락해준다. 그것이 바로 이 exploratory time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허락해준다.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be aware of는 인식하는 거고, 그치? 됐고, 그런 다음 그 선생님은 can discuss, 토의할 수 있어. 그 규칙, 그 태블릿 PC를 위한 규칙을. 그러니까 태블릿 PC 사용을 위한 규칙이네. 근데 뭐 동안에냐면 그 교실의 그런 토론 시간에 이 태블릿 PC 사용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고, 그 선생님은 그 학습센터를 만들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서, 그 학습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고, play with the tablet PC, 그 다음에 explore the tablet PC, 그치? 그래서 play with랑 explore 다의 공통된 목적어가 이거인 거야.
됐지? 그래서 특히 또 여기는 지금 문법사항이 하나 들어가기는 하지. 그래서 여기 러닝 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where를 쓰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전한 문장이 오지. 그래서 이거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니까 여기가 온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선행사지. 그치? 그래서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실제로 가지고 놀기도 하고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선행사니까 꾸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게 where이 아니라 which라던가 막 이런 거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 뒤에가 온전한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 어른이 아까 그 뭐 보호자 그 케어기버든 뭐 티처든 그 어른이 그들을 서포트 해줘야만 해. 그러니까 뭐 지지를 해줘야 돼. 뭐 도와주는 거지, 그지? by 뭐에 의해서 도와주냐 하면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시범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by 전치사니까 일부러 동사에다 ing 쓴 거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are capable of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being creative. 그러니까 창의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in 뭐에 있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when 뭐 할 때면 그들이 뭐 할 때. 지금 이 맥락을 봤으니까 그 맥락을 참고해서 아래 뭐 할 때인지 한번 보면 frequently 자주 사용할 때. 그 높은 수준의 컴퓨터, 그러니까 이거 고성능의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자주 사용할 때 누가 성능 좋은 걸 해주라 그랬어. 애 망칠 일이 있어, 그지? 이 망치다 보니 스포일이라 그러지, 스포일. 뭐 스포일 된 아이라 그러면 너무 부모가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가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크는 그런 애들 있지, 그지? 그거 스포일 됐다 그랬지, 그지? 아무튼 이게 진짜 스포일이 그 막 우유가 오래돼서 상한 거 이런 것도 스포일 됐다고도 해. 근데 아이가 스포일 된 게 이게 버릇없이 큰 거 있잖아. 그런 거 스포일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be allowed to. 그럼 뭐 할 것을 허락을 받을 때. go 온라인에 접속하도록. without 뭐 없이? 부모의 감시 없이. 부모의 감시 없이 온라인에 그 들어가도록 허락받을 때 아이가 창의적이 될 수 있어. 부모님이 감시 안 하면 뭐를 할까요,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지. 지금 이 2번은 너무 그렇다, 그치? 위에 있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보기가 들어갔네. 그 다음에 interact,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actively, 그러니까 뭐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야.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who, 그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걸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지금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위에 전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적절한 그런 어른들의 그 지도와 개입을 가질 때. 지금 이 얘기지. 어른들 개입하라는 얘기였어. 아까 그 2번이랑 정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지, 사실. 모니터링도 없이 하라는 얘기는. 4번이 답이겠고. 그 다음에 그 풍부한 그런 자원을 갖춘 그런 학습 환경에 노출될 때. 지금 이거는 답은 4번인 거 확실하니까 일단 하고 4번으로 넘어가자. 지금 그냥 바로 가자. The term, 용어. 이거 뭐 용어라고도 하고 기간이라고도 하고 뭐뭐라는 의미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때 뭐 의미라는가 뭐뭐 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개 쓰지. 근데 일단 여기 기울어진 글씨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게 이탈릭체라 그러니? 그럼 바로 이 용어는 이렇게 쓰지. 그래서 ecological niche. 이거 niche라고도 읽고 niche라고도 읽고 발음 끼워보면 두 개 다 써. 근데 옛날에 우리 수능 특강에서 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 틈새라고 했잖아. 딱 걔를 위해서 딱 적합하게 나온 그 적합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간 그런 틈새라던가 아니면 자리라던가 딱 적당한 공간이라던가 그런 느낌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 생태적인 그런 자리, 생태적인 틈새라는 그 용어는 어떤 용어가 따로 있겠지만 우린 일단 해석을 이렇게 하자. 이것은 frequently, 자주 misunderstood, 좀 오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miss니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거니까 오해를 받아. 이것은 자주 misused, 잘못 활용이 돼. 이것도 miss지, 그지? 다 어떤 것들 앞에 이제 miss를 붙이면 잘못한다는 느낌이 다 mistake처럼 보통 들어가지. 잘못 활용이 돼. to 뭐 하는데 이 장소, 일종의 그런 장소를 describe, 묘사하는 것을 위해서 잘못 활용이 된다. 근데 in which, 그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겠지. 이런 장소 안에서 한 유기체가 삽니다지.
유기체는 산다. 주어 동사로 끝나. 왜냐면 살다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니까. 유기체는 삽니다. 어디에서, 이거 장소는 어차피 다 그냥 부사니까. 유기체가 사는 그런 장소인 셈이지. 이 장소에서 산다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 where이라고 써도 괜찮고 어차피 관계부사지 여기는 그지? 그래서 유기체가 사는 뭐 장소의 일종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주 그 잘못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it이 가짜 주어가 아니지. 이 뒤에 진짜 주어고 이게 가짜 주어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자주 잘못 사용돼. 그것이 뭔데? 이 용어 얘기하는 거지. 그 생태적 틈새라는 그 용어가 잘못 활용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건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 in 위치 한번 보고. 그래서 as in the sentence 이 문장에서처럼. 이 문장에서 잘못 사용된 예가 나오나 보지. 그래서 이 woodland 그러니까 뭐 삼림지대라 그러나 그지? 숲이 있는 이 지역은 그 우드패커 원이 우드를 팩팩팩 이렇게 두들기는 그 딱따구리라 그러지. 딱따구리의 니치입니다. 라는 게 해석이네. 그지? 그러니까 삼림지대는 딱따구리의 얘는 지금 서식지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그 딱따구리의 뭐 자리, 틈새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있나 봐. 근데 however 하지만 strictly 엄격히 말하면 엄격하게는 그 유기체가 사는 그 곳은 이게 주어지. 유기체가 사는 그 곳은 그것의 서식지다. 그러니까 이걸 니치라고 쓰는 게 아니라 헤비테이트라고 썼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해석을 해봐도 얘가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쓴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 니치라는 이 단어, 이 틈새라는 단어는 장소가 아니라 not but 뭐냐면 한 생각이야. 즉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겠지.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 그 유기체의 뭐 이건 얘한테는 얘가 사람이 아닌데 참을성이라던가 인내라던가 관용이라던가 이런 말 쓰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성이라던가 아니면 저항력이라던가 이런 뜻이겠다. 그지? 그래서 한 유기체의 저항력과 그다음 요구 조건 이런 것의 요약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 그 유기체가 견딜 수 있는 것들, 걔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약하는 말이지. 그것이 딱 얘가 사는 서식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네. 그래서 해석을 내려가서 더 보면 그래서 got microorganism이야. 것이 뭐니? 원래 것은 원래 소화관이라는 뜻도 있고 내장이라는 뜻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장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 사실 것을 더 많이 이것도 뭐니? 이렇게 배짱 같은 거지. 것가 있다는 얘기는 배짱이 있다, 용기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고 아무튼 그냥 것이라 그러면 어쨌든 장기 그 장 같은 거야. 내장. 근데 이 장에 사는 그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니까 미생물 같은 거지. 그지? 미생 유기체, 미생물의 그 서식지는 그 한 동물의 elementary canal, 그러니까 이 소화를 위한 이거 영양의 소화의 그다음 이거는 뭐 수로라던가 운하라던가 뭐 관이라던가 이런 거니까 얘는 그냥 영양관 그러니까 소화관이지, 그치? 한 동물의 소화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장에 사는 그런 미생물의 서식지는 한 동물의 소화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어지네, 계속. 그 다음에 그 에이피드, 진딧물의 그 서식지는 정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물고기의 서식지는 이 전체 호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지금 다 예시니까 어렵지 않지. 근데 하지만 이게 먼저 들어가고, 각각의 그 서식지는 프로바이드 제공한다. 많은 다양한 이 틈새들을, 뭐 자리들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대.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런 그 유기체들은 또한 그러니까 많은 다른 이네. 다양한이 아니라. 그치? 얘네들이 아닌 또 다른. 지금 우리가 예로 든 에이피드, 진딧물이라던가 뭐 물고기라던가 우리 미생물 이런 예를 들었지만 또 많은 다른 그런 유기체들 또한 여기에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얘기한 내장이라던가 아니면 정원이라던가 아니면 호수라던가 이런 데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걔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역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꽤 다양한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니츠라는 이 단어는 began 얻었지. 그것의 현재의 그 과학적인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야. when 뭐 할 때? 그 엘턴이라는 사람이 썼을 때 1933년에 that 뭐라고 썼어? 그럼 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간 온전한 문장이 올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하고,
얘는 접속사, 이 뭐뭐를 썼다, 이 썼다의 목적어가 절로 나오겠지. 그래서 보면 그 유기체의 그 적합한 틈새, 이 자리, 이것은 그것의 삶의 양식이다. 모드는 방식 같은 거잖아. 삶의 방식이야. In the sense that 어떤 의미에서냐면 that 그럼 다시 주어 동사가 다 나오겠지 또. 누가 뭐뭐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우리가 그 인간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인간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뭐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무라던가 아니면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 유기체의 그 자리, 틈새라는 것은 그것의 삶의 양식이다 라고 이 1933년에 엘턴이 썼을 때 그럴 때 그때 바로 이 단어 니체가 그것의 과학적인 현재의 과학적인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 이게 온전한 해석이지. 됐지?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해석이 쉬워서 그냥 쭉쭉쭉쭉 왔어. 지금 여기만 지금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단어 니체는 그것의 현재의 과학적인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썼을 때, 뭐라고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뭐 무역, 그러니까 교환이라던가 뭐 임무, 일들이라던가 뭐 직업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양식, 이런 의미에서 유기체의 그 틈새라는 것은 그것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썼을 때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됐지? 그래서 그 한 유기체의 그런 이 니체, 자리, 틈새 뭐 이것은 사용되기 시작했어.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니체라는 그 말이 그 환경의 다양한 그런 유형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분하는 얘기는 이상하나? 그지? 환경 구분한다는 얘기 따로 쓰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상하고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를 묘사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단지 어디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지 어디서 그 장소라기보다는 어떻게 한 그 유기체가 사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유기체가 사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삶의 양식 방금 얘기하는 그 모드인 거잖아. where는 이건 뭐야? habitat 아까 거주지. 그냥 어디에 사는가. 지금 2번이 답이겠지. 그래서 니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where 어디에서 사는가의 habitat의 개념이 아니라 서식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의미라고 얘기했던 거지. 2번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그런 지역 안에서 그 네이티브니까 원래 원어민 같은 거다. 그러니까 토착종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 침입한 그런 종, 침입종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침입종이 아니라 그 토착종을 그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고 두 개 뭐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not only but이니까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위협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적인 재난을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이거 prevent from ing 이렇게 많이 쓰지. 그래서 prevent 무엇 from ing 그러면 이 무엇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거잖아. 예방하는 거니까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뭐 stop from ing 뭐 이런 거 있었지. 하나 또 뭐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 stop from, prevent from 아무튼 막는 거야.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있지. keep from ing 생각났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어차피 해석은 다 똑같이 하니까 이것이 이것으로부터 막는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의 그런 서식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근데 어떤 종이냐면 which helps 도와주는 종이지. 다른 그런 그 유기체들이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의 서식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which라는 게 여기 help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species가 여기 들어가서 주어로 들어갔어야 되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여기서는 답이 2번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12강으로